자, 그럼 바로 정보회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지금 원고를 봤는데 정보회의 내용이 더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네. 바로 일로 왔어요. 예. 네, 갑시다. 정보회의 오늘 뭘 다뤄볼까요? 예, 제가 다시 한번 좀 들고 나왔습니다. 이제 그 한국의 조선 3사 빅3 부분에 대한 회사들을 이제 지금 다 좋다. 그래서 어느 한 특정 종목보다는 업황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한국에 이제 그 작년 연말 12월 달부터 수주가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일단 딱 놓고 보면 올해 시작해가지고 2분기 3월 달 현재까지 해가지고 총 제가 나름대로 이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은 선박 수주 총량이 한 91척에 9조 2천억이 좀 넘습니다. 90척 이상 수주했고 예. 9조 원. 예. 올해 세계에서 지금 현재까지 발주된 총 선박수가 254척인가 그래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선박들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뭐 중소형 선박들도 이렇게 돼 있는데 한국의 조선 3사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친환경 선박 위주의 대형 그 특수 선박 뭐 이런 형태로 고부가 가치 선박들에 대한 수주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수주 내용들도 딱 보게 되면은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뭐 아니면 VLCC, LNG선, 뭐 컨테이너 같은 경우도 대형 그다음에 LNG 추진 체계를 갖춘 이런 친환경 선박들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주가 되는데 이게 이제 올해 2022년, 2023년 대부분 늦어도 2024년 1월, 2월 정도 안에 다 납기되는 수주 물량들이고요. 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2025년부터는 전 세계에서 이제 환경 규제가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친환경 선박에 그 선박이 입항을 할 수 있고 그 외에 선박들 같은 경우는 입항을 못하는 항구들이 되게 늘어나게 될 거예요. 국제 해사기구 IMO 규제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아시아 쪽에 이게 그 회사 제가 싱가포르인가요? 네. 중간에 해가지고 배들이 거기에 들려가지고 네. 예전에는 배에 그 기름 공급받는 벙커시라시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급받았었는데 이 부분이 요즘 거기가 텅텅 비고 있대요. 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친환경 선박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기존에는 노후 선박들 그러니까 중고 선박들을 거래해서 그 중고 선박들도 운영이 됐었는데 지금 이게 친환경 선박들로 가야 되는데 기존의 운영 체계인 이런 선박들인 중고 선박들을 인수해서 운영하면은 이게 손실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주가 새로운 선박의 친환경 선박들에 대한 수주가 지속적으로 좀 늘어날 것 같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당히 좀 많이 물어났죠. 네. 기술력은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그 배를 만들 수 있는 인력 공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프라가 거의 무너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많이 힘들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좀 딸리죠. 기술력이 딸려서 친환경 선박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제 납기를 잘 못 마친다든지 운항 중에 고장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한국의 조선사들이 수혜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게 한동안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제 그 보고 있는 거는 이거는 정치적인 이슈 부분일 수도 있는데 네.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아시아 쿼드를 구성해서 압박하거나 글로벌 쪽으로 해가지고 친서방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중국의 독주를 좀 제재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주요 발주하고 있는 데 보게 되면 유럽 쪽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쪽에도 그런 부분들에 어느 정도의 그 선택을 할 때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중국 쪽을 좀 막아버려서. 네, 뭐 그거는 뭐 확실한 건 아니고 제 느낌상 그런 거고요. 뭐 충분히 뭐 정치적인 네.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네. 자, 한번 정리하자면은 아침에 그 기사가 하나 이제 떴는데 조선 해운 시황 분석 기관인 클락슨 리서치 좀 전에 네. 자막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가스 추진선 발주 증가에 한국의 한바 웃음, 네. 컨테이너선 뭐 탱커도 싹쓸이 이렇게 나왔는데 네.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발주된 선박의 수량은 254척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 클락슨 네. 리서치에서 그중에서 이제 액화 천연가스인 LNG와 액화 석유가스인 LPG를 원료로 쓰는 네. 가스 추진선 발주량이 254척 중에 54척. 네. 그중에 우리나라가 40척. 거의 싹쓸이. 네, 40척을 싹쓸이. 예. 그래서 한 4% 점유율.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네, 예. 네. 중간에 정리 한번 해주고 조금 더. 좀 이렇게 좀 많은 이야기 한 번에 말씀드리니까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주셔서. 기사가 마침 떴길래 네. 제가 기사를 요약한 거일 뿐이지 뭐. 네. 그리고 뭐 이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이제 원래는 2월 달에 수주 계약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인데 약간 좀 딜레이 돼 가지고 3월 달에 수주 계약 10척에 대해서 1조 1조 1,000억 가까이 되는 금액에 대한 수주를 했죠. 어제 공시가 나왔을 겁니다. 예. 하여튼 조선 3사의 대부분 그런 상황들을 조금 얘기해 네.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지 주가가 지난번에 한번 올라갔다가 좀 네. 많이 조정을 주고 있고 다시 이제 위치를 좀 회복하고 있는데 지금 지금 단기적인 걸로 보게 되면은 되게 좀 오른 것 같은 느낌이 나오지만 네. 연간이나 이런 차트를 보게 되게 되면 아직도 바닥입니다. 솔직히 지금 현재 그 흑자로 돌아서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올해가 아마 흑자로 완벽하게 돌아서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보게 되면 환율 부분입니다. 네. 예, 환율이 이제 워낙 약세가 지속적으로 가게 될 경우 어쨌든 선주 발주하는 쪽에서 단가를 인하를 하려고 해도 우리는 가격 경쟁력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아니고 기존의 그 계약대로 성과대로 하게 된다라면은 추가적인 또 소득이 발생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렇죠. 환율 효과라 그러죠. 그렇죠? 네, 이 환율 효과에 대한 부분들도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게 평가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 조선사들이 이제 수주를 하면은 그 보통 한 번에 돈이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단계별로 대금 네. 입금이 되는데 네. 이게 뭔가 체결될 때마다 그 환율을 선물환으로 해지를 바로바로 지켜버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선박 업체의 그 환율 선물한 매도 때문에 환율이 오히려 내려가는 경향이 과거에 많았어요. 워낙 네. 강세. 지금은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렇게 네. 하는데 시장에서 팔 때마다 네, 그렇죠. 동학개미, 서학개미 분들이 예. 바꿔가지고 해외 주식을 하느라고 환율이 안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선박사 입장에서 보면은 얼씨구나 좋은 거죠. 그러니까 네. 한박웃음이라는 표현이 진짜 맞을 거예요. 네. 대놓고 막 하지는 못하지만 그렇죠? 네. 화장실 가서 조용히 웃을 수 있어요, 진짜. 네. 앞서 그래 이영거 차장이 그랬잖아요. 거제도 지역, 그러니까 우리 보통 네, 중공업이나 조선업이 발달한 네. 쪽의 지역이 한때는 경제가 뭐 무너지다시피 네, 했는데 그렇죠. 요즘 다시 또 부동산 가격을 네. 그쪽에 땅 샀으면 좋았을 거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땅이나 그때 당시에 막 매물이 많이 들어오는데 LH 공사분들이 이런 땅 투기하지 말고 거기 가서 합법적으로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큰일 납니다. 땅 투기 얘기하면. 네, 자, 그렇죠. 기업으로 이제 바로바로 갑시다. 네. 예. 그래서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조선 3사 다 좋다. 예. 특히 이제 하게 되면은 한국조선 아까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게 이제 빅3로 대우조선해양. 보고 있는데 한국조선해양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밑에 이제 미포조선, 네. 삼호중공업 이렇게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그리고 네. 또 이제 나오진 않아 있지만 현대, 베트남, 조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이 시세는 제일 앞서 나가고 네, 앞서 나가고 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워낙 좀 한국조선해양이고 다른 데보다는 싸니까. 네, 그다음에 대우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쪽은 네. 조금 뭐 이슈가 있긴 한데 네. 뭐 가격은 다 비슷비슷한 전략을 만약에 혹시 관심 똑같이 든다면은 아니 전략은 똑같이 보시면 될 거예요. 얘네들은 워낙 업황 상황이기 때문에 업황 쪽에 대한 그 수주나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동시다발적으로 또 줄어들고 이렇기 네. 때문에 같이 보면 될 것 같고요. 음.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더 보게 되면은 지금 4월달에 예정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인도의 그 방산 전투함이라든지 잠수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한국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이 혼자 이제 그 수주에 대한 입찰 참여를 했습니다. 네. 만약에 이게 따게 되면 이것도 그 단일 규모로 7조 원에 달하는 금액인 걸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네. 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한번 뭐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또 개별 기업들 뭐 내용을 많이 적어주셨는데 그 쭉쭉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예, 지금 제가 얘기해 솔직히 나름대로 조사는 많이 하셨는데. 예, 뭐 나름대로 다 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선박 수주에 대한 것들을 한번 날짜별로 한번 쫙 조사를 해봤는데 네네네. 이게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한번 들고 나왔던 거고. 그 얘기해달래요. 준비했으면 얘기를 해줘야지. 저 혼자서만 너무 많아요. 그래요? 예. 어떻게 그럼 이거 뭐 인쇄해서 뿌려요? 아, 그런 거 아니고요. 이제 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1월달에 11척 정도가 수주가 됐고요. 1조 3천억 정도 규모. 2월달에 31척, 이제 2조 1,700억 정도. 2조 1,700억? 예. 그다음에 3월달 현재까지 그 11척. 11척 정도, 그다음에 1조 2천억 정도 이렇게 수주가 됐고요. 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한 15척 정도가 수주가 되는 상황이고 그것도 이제 금액으로 보게 되면 1조 5천억 이상 정도가 되고요. 네. 삼성중공업도 19척 정도가 수주가 되는 상황이고. 뭐 어디가 제일 많다 이런 건 없나 보죠? 예. 고루고루? 골고루 이제 이쪽에서 수주 도크차게 좀 이쪽에 또 가고 아니면 각 발주되는 선박들의 종류에 따라서 강점이 있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회사들이 주력적으로 이제 수주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그 발주처인 선주들이 지역에 따라서 또 이렇게 선호하는 회사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럽 쪽이라든지 뭐 이런 유럽 지역은 한국조선해양이나 대우조선해양 쪽에서 좀 많이 수주가 되고 있고요. 네. 삼성중공 같은 경우 오세아니아 쪽에 이제 소재된 선주들이 수주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각 회사마다 전략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중에 뭐 탑픽이나 뭐 이런 선택상을 좀 하기는 뭐한가요? 근데 탑픽은 두 회사니까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두 개를 좀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예. 이렇게 두 개. 골고루 다 지금 수주가 늘고 있고 네. 하여튼 뭐 시세 탄성은 현대미포조선이 제일 앞서고는 있지만 네. 그래도 지금 이영로 차장은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을 조금 더 선호해서 보겠다. 네. 예. 오케이. 그리고 컨테이너 로로선 이건 뭐죠? 컨테이너 로로선이라는 거는 기존에 이제 뭐 컨테이너선 그다음에 차량 운반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컨테이너 로로선은 컨테이너 이제 우리 항구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네. 크레인 이렇게 들어올리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대형 크레인들이 설치가 안 돼 있는 이런 항구들도요. 그래서 배를 입항해서 간단한 이제 크레인으로 갖다가 물건 컨테이너를 실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체 동력을 갖고 있는 물건들 뭐 중장비라든지 아니면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직접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실을 수 있는 복합선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이 부분도 저희 한국조선해양이 유럽 소재 선자들이 해가지고 6척에 대해서 수주를 한 게 있고요. 그래. 하여튼 또 다시 정리하자면은 LNG선을 우리가 잘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LNG를 연료로 쓰는 선박들을 또 잘 만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LNG로만 추진을 하는 그 죄송합니다. 선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LNG와 벙커시유를 동시에 쓰는 선박들이 있고요. 근데 이게 동시에 쓰게 되면은 엔진에 이제 그 엔진이 상당히 빨리 망가지거나 이렇게 네. 된답니다. 그런데 자동차로 치면 하이브리드네. 예, 그렇죠. 이 부분은 하이브리드 추진체를 갖고 있는 이런 선박들 같은 경우는 LNG 기술력이 없어가지고 중국에서 만든 배는 가다가 이제 운항 정지가 나든지 이런 식으로 됐었고요. LNG 추진 방식의 그 선박들도 한국에서 가장 잘 만들고 일본도 만들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프라의 붕괴 때문에 지금은 수주를 거의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일본에서 지금 계속 한국의 그걸 막으려고 노력은 해왔었는데 네. 일본의 선주들이 한국의 STX 조선해양에 발주를 했어요. 역으로. 예. 그리고 뭐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런 추진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친환경 선박으로 가는 이런 추진체에 대한 선박들이 한국이 기술력이 최고로 좋기 때문에 한동안 용접 계속 기술이 워낙 뛰어나서 선박 엔진 기술, 설계도. 엔진 설계 부분이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예. 자, 그 내용은 여기까지. 혹시나 이제 추가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검색창에 가스 추진선 발주 뭐 이렇게 검색어를 쳐보시면은 기사가 아마 찾아질 겁니다. 그 내용 쭉 읽어보시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수주를 많이 하고 있는지 네. 그냥 관련 기업은 대충 다 아시니까 자 그렇게 정리하고 네, 예. 자 풍문으로 네. 소문으로 들었어 기업으로 가보죠. 예. 어떤 기업이 어떤 소문이 들립니까? 최근에 이제 그 반도체를 제조할 때 그 실리콘 웨이퍼 부분에 대해서 세정이나 식각을 할 때 필요한 고순도 염화수소가 있습니다. 네. 이 염화수소는 대부분 다 이제 거의 100% 일본에서 수입을 하고 있었는데요. 수입한 전체 물량 중에 80% 이상을 삼성전자가 쓰고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국산화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백광산업이라는 기업하고 삼성전자가 협업으로 이제 얼마 전에 기사 나온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작년에 이제 그거를 추진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백광산업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한 증설까지 지금 맞춰놓은 상태고 상반기 안에 그러니까 늦어도 상반기고 빠르면은 1분기 안에 이번 분기 안에 그 삼성전자에서 소재 염화수소에 대한 소재의 사용이 괜찮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경우는 이제 백광산업이 이거 염화수소에 대해서 공급을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공장 증설은 다 끝내놨기 때문에 삼성에서 오케이 떨어지는 순간 납품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대체제로서 우리가 좀 이제 일본의 소재의 대체 이 부분으로서 좀 주목을 소재 해야 되다. 국산화에 지금 몇 가지 기업들이 또 있잖아요. 네, 예, 예. 쭉 한 번만 더 그 확인을 시켜주신다면 어떤 네, 예. 기업이 어떤 거? 일단은 불화수소 가스에 보면은 불화수소 가스입니다. 이 가스는 SK 멀티리어즈가 이제 머티리얼즈. 예. 그다음에 액체 불화수소 부분이 솔브레인, ENF 테크놀로지, 램 테크놀로지. 네. 예. 이 부분들이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일본 스텔리 케미파하고 모리타 화학 제품들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체가 지금 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터보 펌프라고 이 터보 펌프는 LOT 베큐um. 진공 펌프. 예, 진공 펌프. 그다음에 EUV 포토레지스트 부분이 동진 세미캠. 네. 세라믹 히터 부분이 미코 세라믹 뭐 이렇게 지금 국산화를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하는 회사들은 동진 세미캠도 있고요. KC텍, 예, KC. 뉴파워 플라즈마. 예. 그다음에 SFT 네. 이렇게는 또 지분 투자가 들어갔잖아요. 네. 뭐 많은 투자들이 들어갔지만. 네.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시간의 특징주. 예, 시간의 특징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어제 한국 맥널티라고 해가지고 이베이 코리아의 매각 기대감에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고요. 이베이 코리아하고 한국 매너티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저도 지금 찾아보려고 상당히 노력했는데. 네, 뭐 하여튼 뭐 있다고 치고. 예, 네. 이게 이제 쿠팡하고 관련된 쿠팡 쪽에다가 네. 커피 머신 런칭하고 커피 제품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떤 연관점인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이더스 AI가 마이더스 AI. 예. 네. 감사 보고서 적정 제출해서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고요. 이 주총 시즌이 되다 보니까 네. 감사 보고서 나오네 안 나오네 이것 때문에 그렇죠. 기업들이 출렁거리는 게 많았죠. 듀오백도 어제 대표적인 게 저 듀오백. 듀오백. 예. 네. 이제 장중 하한가를 갔는데 장 막판에 한 10분여 만에 하한가를 갔다고요. 네. 이게 이제 의견 거절설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한가를 갔는데 듀오백. 예. 이게 시간에서 이제 공시를 했는데 적정이 나왔고 흑자로 나왔습니다. 네. 이제 이 흑자로 나오면서 시간에서는 6% 정도가 상승을 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대적으로 좀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 변동성이 심하겠는데. 네, 그렇죠. 자, 종근당 바이오하고 경보제약은 뭡니까? 종근당 바이오 경보제약이 국산 2호 코로나 치료제 허가를 앞두고 있는 나파벨타 이 부분이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관련주들이 대거 좀 상한가를 좀 움직였던 부분이고요. 네. 다음에 SK가스는? SK가스가 SK디스커버리가 SK가스 주식에 대해서 46만주 취득 결정을 했습니다. 네. 예,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상한가를 갔고요.
또는 어제 그 장중에 최근에 좀 많이 움직였던 부분들 이제 우리 기술 투자, 네. 예, 이 비트코인. 부분, 예, 비트코인 관련돼 가지고, 코인 거래소. 예, 코인 거래소 코인 베이스가 시총 100조 정도를 추정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내의 대표적인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가치가 이제 좀 재평가를 돼야 된다. 그리고 좀 올라가야 좀 많이 본다라고 네.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개인 투자자 두 분이 있고요. 이제 카카오가 8%, 우리 기술 투자가 8% 정도씩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돼 가지고 카카오는 워낙 시총이 크다 보니까 좀 안 움직였지만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좀 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우리 기술 투자는 그 신성 ENG 많이 얘기하지만 신성 ENG가 우리 기술 투자에 또 지분을 가지고 있죠. 부자지간이십니다. 그 대표이사가. 자, 정보회의 여기서 마무리. 네, 알겠습니다.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